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공부한 데니스입니다. 1학년 파워업 수업 수강생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실제 본 수업 시간에 마무리를 했었어야 되는데요. 극악 난이도로 인해서 여러분의 절망적인 표정과 함께 마저 못 끝낸 문제들을 지금 녹화 수업으로나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지문 빈칸 추론 문제고요. 빈칸의 위치는 마지막에 있었어요. 마지막 문장부터 그럼 빠르게 한번 같이 볼게요. Going out into public in the physical world. 물리적 세상에 대중 속으로 대중 속으로 going out 나아가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네요. 그리고 나서 지금 동사 자리에 빈칸입니다. 자, 대중 속으로 나아가는 것이 1번 enhances our social awareness 우리의 사회적 인식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라면 1번이 정답일 것이고요. 그러니까 provides consent to be viewed 목격되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consent라고 하는 것은 동의를 가리키죠. 동의를 provide 제공해 주는 것이라면 정답은 2번일 거고요. 3번 expands 하면 확장시키다 이거죠. The scope of personal privacy 개인적인 사생활의 scope 영역을 expands 확장시키는 것이라면 정답은 3번이 되어야 됩니다. 4번에 보시면 prompt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목적어에게 to 부정사일 것을 재촉하다 촉구하다 이런 의미죠. urge 목적어 to 부정사랑 거의 같은 의미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 하여금 좀 더 responsibly 책임감 있게 act 행동할 것을 촉구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마지막 5번에 보시면 lead to 하면 무엇으로 이어지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즉 물리적 세상 속 대중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진정한 정체성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의 concealment 하면 은폐 숨김 이거잖아요. 우리의 어떤 진정한 정체성에 은폐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라면 정답은 5번이 되어야 합니다. 자, 과연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첫 번째 문장을 통해서 대략 감을 잡아보죠. Over the centuries, 수세기에 걸쳐서 notions of privacy, 사생활에 관한 개념은 have constricted, 제약을 시켰죠. 자, 수축되었다, 제약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n reaction to, 무엇에 대한 대응으로요? Advancing technology, 발전하는 기술에 반응하여, 발전하는 기술에 대응하여 결국 사생활의 개념은 위축되었습니다. 이 얘기죠. 첫 문장부터 너무 임팩트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보죠. 인공관계를.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결국 사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지? 사생활은 침해가 되는 거죠. 기술이 발전하면 결국 사생활에 대한 개념은 감소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크리스티가 말하고 싶어하는 내용은 대충 나온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빈칸 내용 읽었던 거랑 한번 비교해 볼 수 있을까요? 물리적 세상 속, 즉 대중 속으로 나아가는 것은 결국 사생활의 개념이 축소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느낌이 오는데 선생님은 사실 이 두 문장만 갖고서도 그러면 사생활이 축소된다는 건 나의 어떤 사적인 것은 포기하고 내가 누군가로 하여금 불특정 다수로 하여금 목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의하는 거 아니겠어? 정답은 2번에 가까워지지 않나? 아직 그런 너무 억측을 하면 안 되니까 두 번째 문장부터 좀 빠르게 읽어보고 정답 찾아보죠. Taking people's pictures in public spaces. 자, 공공공간에서 말이죠. 사람들의 사진을 찍는 것은 뭐 없이 without permission, 허락 없이 여기까지가 주어네. Taking pictures 할 때 taking 동명사가 주어였으니까 동사 자리에 단수 is 와 있어요. It's not a legal invasion of privacy. 와, 이거 되게 임팩트 있죠. Not a legal invasion. 법적인 침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법적 침해? 사생활의 어떤 법적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Invasion이라고 하는 것은 침해, 혹은 위반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생활 침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사진을 찍는 거 그거 사생활 침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So what the Google Maps camera catches as it drives by. 여러분 구글 맵이라는 거 아시죠? 그 구글 맵이라는 것도 사실은 구글 카메라를 장착한 자동차가 일일이 도로를 따라 움직이면서 도로 모습을 촬영한 것들을 연속적으로 이어 붙여서 만든 지도예요. 그래서 그 구글의 카메라가 drives by 이렇게 지나가면서 구글 맵의 카메라가 포착한 것들은 물론 뭐 하면서 지나가는 거죠? Collecting images for Google Street View. 구글 스트리트 뷰에 대한 이미지를 모으면서요. 구글 맵 카메라가 포착을 한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네. 무지무지 긴 주어인데 결국 what절이 주어이기 때문에 동사 자리 역시나 단수가 와 있습니다. It's also not a violation. 또한 위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득 생각해보시면 구글 스트리트뷰에 보니까 내 모습이 찍혀있는 거야. 난 불쾌해. 지워줬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근데 위반이 아니라는 거죠. 되게 충격적이죠. 그런데 말이에요. Spaces behind tall fences, shuttered windows and closed doors. 하지만 높은 담장, 그리고 shuttered windows, 닫혀진 창문, 그리고 closed doors,
닫혀진 문 뒷 공간은 말이죠. are still 여전히 in the realm of physically private spaces. 물리적으로 사적인 공간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realm이라고 하면 영역이라는 의미의 명사죠. 그러니까 여기 이 지문 속에서는 공적인 공간과 사적인 공간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는 거죠. Public spaces. 그런데 공적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has been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여겨졌습니다. 뭐 한 것으로 to be space 공간으로. 자, 어떤 공간인데요? Where an individual voluntarily ventures out. 그러니까 개인이 말이야 voluntarily 자발적으로 venture out 하면 조심스럽게 나아간다 이런 거죠. 자,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With the knowledge 어떤 지식을 가지고서요 that what he or she shares there 그곳에서 그 또는 그녀 즉 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자, 여기서 말하는 그곳이라는 건 당연히 그죠 공공장소겠죠. public space를 가리키는 겁니다.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것 이를테면 어떤 것들이죠? physical form, 물리적 형태라든지 any utterance, 어떠한 발언이라든지 transaction, 거래라든지 혹은 expression, 표현이라든지 즉 공공장소에서 개인이 공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결국 is accessible, 접근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by unknown members, 알려지지 않은 구성원에 의해서요. 이런 걸 우리가 보통 불특정 다수라고 하죠. 자, of a mass audience니까 그러니까 어떤 대중 구성원들 가운데에서 불특정 다수에 의해서 accessible, 접근 가능하다라는 knowledge, 지식을 가진 채로 개인이 voluntarily, 자발적으로 ventures out, 조심스럽게 나아가는 그러한 공간으로 공공장소라는 곳은 전통적으로 여겨져 왔다라는 겁니다. 사실 그렇지 않나요? 공공장소라는 곳에서 하는 행동들은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서 당연히 목격되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가는 공간이잖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빈칸 내용이 이미 정답 나온 거랑 다름없지 않나요? 우리는 공공장소에서는 사적인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목격되어질 수 있다. 그걸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는 공간이다. 이 얘기잖아. 정답은 나온 거랑 다름없죠? 2번이죠. 자, 마저 읽어볼게요. 네, 그래서 one may not expect to be captured by Google Maps. 구글 맵에 의해서 포착되리라는 기대를 안 가질지도 모르겠네요. 뭐 하는 동안 while retrieve라는 건 회수하다, 찾아오다 이거잖아요. 그래서 the morning paper from the phone steps. 자기 집 앞마당에 있는 계단을 통해서 아침 신문을 가지러 가는 동안에 구글 맵에 의해서 포착되리라는 기대를 안 가질지도 모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but a person who ventured out front door 이미 자신의 집 앞마당의 앞문을 통해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은 knows that 이미 대리아를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또는 그녀, 즉 개인이 is visible to others 다른 사람들에게 visible 보여질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즉 자신의 집 앞마당까지는 개인적 사적 공간이기 때문에 구글 맵에 의해서 내가 포착되지 않으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앞마당 문을 넘어서는 그 순간, 앞마당을 넘어서는 그 순간부터는 공공장소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공간은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내가 목격되어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물리적 세상에 대중 속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결국 목격될 수 있다는 동의를 제공하는 셈이 다름이 없는 거죠. 정답은 명확하게 몇 번이요? 그렇지, 2번이 되겠습니다. 조금 어려운 개념이었나요? 어쨌든 근데 생각해 보시면 당연한 얘기인 게 기술의 발전됨에 따라 사생활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렇다고 너무 지나치게 사생활을 요구할 수도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사적인 공간에서 사생활을 추구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공적인 공간에서마저 사생활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것이 이 글의 핵심적인 포인트였습니다. 좋아요. 자, 3번 지문으로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에 관한 지문이고요. 지금 문장 역시 맨 끝에 보시면 빈칸이 있어요. In this regard라는 표현, 이런 점에서 라는 표현이죠. 그럼 앞문장을 읽지 않고선 절대 빈칸 내용을 유추할 수 없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빠르게 한번 훑어볼 건데 전체적으로 보았을 땐 역적 연결어가 그닥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역시 첫 문장은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느낌이 옵니다. 첫 문장부터 빠르게 한번 가보죠. The fact that 뭐뭐라는 사실은 이거죠. 역시 동격의 대시예요. Emotions, 감정은 are unlearned, 학습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automated, 자동적인 것이며 and set by the genome, 제놈에 의해서, 즉 게놈에 의해서, 게놈이라는 건 어떤 유전자 총체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유전자 지도라고도 일컫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 게놈에 의해서 set by, 이미 설정되어 있다는 거죠. 게놈에 의해서 set, 설정되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여기까지가 지금 전체 주어가 되겠네요. 됐습니까? 잠깐만, 여기까지 핵심 내용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감정은 학습되는 게 아니에요. 선천적인 겁니다. 자동적인 거예요.
유전자 지도에 의해서 유전자 총체에 의해서 이미 결정된 거는 다름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유전자 결정론이라고도 하지 않나? 그래, 조금만 더 가볼까? 이것은 항상 always raises the specter. specter란 단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각주에 달려있죠. 일종의 망령을 raises, 다시 불러일으킨다는 거죠. 자, 망령이라고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전자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은, 감정이라는 것이 유전자에서 결정된다라는 사실은 일종의 망령이다라고 작가가 대놓고 첫 문장부터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어떤 망령인데요? 동격의 뒤에 genetic determinism, 그렇지, 아까 쌤이 얘기했던 거잖아.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망령을 다시금 불러일으킵니다. 늘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 문장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것이다. 후천적으로 학습되는 것이 아니라 선천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작가의 생각은요, 아이 그렇지 않아, 이거 망령이야.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적인 것도 있어, 이런 얘기로 흘러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계속 가보죠. Is there nothing personal and educable about one's emotions? 그럼 한 사람의 개인의 감정에 관해서 어떤 개인적인 것이라든지 교육이 가능한 것이라든지 이런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라고 독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자, 그에 대한 대답, the answer, 그에 대한 대답은 is that there is plenty, 엄청나게 많다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다라는 건 뭐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 개인적인 요소와 교육 가능하다는 요소가 많다라는 것이 이미 결론은 나온 거야. 감정은 유전자가 결정하는 거, 즉 선천적인 것도 물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작가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은 감정은 후천적인 거야, 개인적인 거야 라는 걸 얘기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가볼까요? The essential mechanism of the emotions in a normal brain, 정상적인 뇌에 있어서 감정의 필수적인 메커니즘은 is indeed, 진정으로 quite similar, 꽤 유사하답니다. across individuals, 개개인 간에 있어서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뭐지? 개개인마다 그래 감정 반응이라고 하는 거, 감정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꽤 유사하긴 하대. 자, a good thing too. 그것은 또한 좋은 것이기도 하답니다. 왜 그럴까요? Because it provides humanity. 왜냐하면 그것이 어떤 인류성, 어떤 인간성을 제공해 주거든요. In diverse cultures, 다양한 문화권에서 말이죠. 무엇을 가진 채로 with a common ground of fundamental preferences on the matters of pain and pleasure. 고통이나 기쁨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말이죠. 어떤 근본적인 선호도에 대한 ground, 근거죠. common이라고 하면 공통의 이거니까 공통의 근거를 지닌 채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시면 인간이라면 누구나 고통에 대해서 아파하고 기쁜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런 공통적 감정들의 반응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슬플 때 울고 기쁠 때 웃고 이러한 반응들을 보이는 것은 일종의 인간성을 제공해 주는 거죠.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르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똑같은 고통에 대해서 슬퍼하고 똑같은 기쁨에 대해서 기뻐하고 이런 공통적 유사한 반응들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while the mechanisms, 그러한 감정 기제가 distinctly, 뚜렷하게 similar, 비슷하긴 하지만 the circumstances, 환경, 어떤 환경이죠? in which certain stimuli, 특정 자극들이 have become emotionally competent for you. 당신에게 좀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굉장히 유능해지는 그러한 환경이죠. 여기서 감정적으로 유능해진다는 건 어떤 특정 환경이 있는데 그 환경 속에서 어떤 특정한 자극이 당신에게는 유독 유능하게끔 반응을 하는 거예요. 유독 당신에게끔 활성화가 되는 겁니다. 당신한테서는요. 그런 환경은 are unlikely to be the same as for me. 즉 당신에게는 어떤 당신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 똑같이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be likely to 부정사하면은 뭐뭐일 것 같다이고요. be unlikely to 부정사하게 되면 뭐 할 것 같지 않답니다. 즉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좀 전에 문장 좀 중요했습니다. 즉 특정 자극이 당신에게는 정서적으로 유능해지는 그런 상황이 나한테는 똑같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뭐야 이거? 그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응당 반응해야 되는 그러한 반응들이 나올 만큼 유전자가 결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즉 선천적인 부분도 있지만 특정 자극은 누구한테는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나 같은 사람한테는 반응을 불러일으키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뭐죠? 개인적이라는 거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하는 거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풀어 설명해 주죠. There are things that you fear that I do not fear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가 두려워하지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어요. And vice versa, 그 반대 또한 참이고요. Vice versa는 반대도 또한 참이다 이 말이죠. 이걸 굳이 풀어 설명해 보자면 내가 두려워하지만 정작 너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것들도 존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동시에 things you love, 당신이 사랑하지만 and I do not love, 역시 내가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죠?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And vice versa, 그 반대도 또한 참이다 이 말이니까 내가 사랑하지만 당신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And many things that we both fear and love.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둘 다 모두가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또한 동시에 공존할 수 있어요. 즉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다는 걸 이렇게 요약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In other words, 달리 말하면 emotional responses, 감정적 반응이라고 하는 것은 considerably, 상당히 customized 되어 있는 겁니다. customized란 표현을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personalized예요. 개인화되어 있다. 고객 맞춤형이다 이 말이죠. Relative to the causative stimulus, 원인이 되는 자극이요. causative란 표현 자체가 원인이 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죠. 원인이 되는 자극에 상대적으로 이렇게 개별화되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In this regard, 이러한 측면에서 자 이제 빈칸 들어갈 내용이 뭘까요? 이러한 측면에서 basic emotions, 기본적인 감정들은 cannot be hidden, 숨길 수가 없다. 감정이 숨길 수 있다, 숨길 수 없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었는데요. 2번이요. We are quite alike, but not entirely.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꽤 비슷하긴 하지만 not entirely,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다 비슷한 것만은 아닙니다. 정답 느낌 오지 않나요, 여러분? 인간이라면 응당 똑같은 고통에 대해서 슬퍼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똑같은 어떤 기쁨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꽤 유사한 면이 많이 있죠. 하지만 모두가 다 똑같은 것은 아니죠. 특정 자극에 누군가는 기뻐하지만 누군가는 슬퍼하고 누군가는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싫어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었으니까 정답은 2번밖에 안 됩니다. We cannot always control our emotions.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항상 통제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 아니었죠. 4번이요. Our personal traits, 우리의 어떤 개인적인 특징들은 유전자에서 결정된다고. 유전자에서 결정되는 거면 내가 좋아하는 것과 네가 좋아하는 게 다 똑같아야지. 왜냐하면 너랑 나랑은 같은 호모사피엔스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유전자 결정론이 옳다고 얘기하는 식은 절대 아닙니다. 5번이요. Pain and pleasure, 고통과 기쁨은 are two sides of the same coin. 동전의 양면이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정답 2번밖에 안 되겠네요. 자, 되게 좋은 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4번 지문 바로 넘어가 보죠. 에밀 듀르갱이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예요. 대표적으로 이 사람은 기능주의라고 하는 것을 advocated, 옹호했습니다. 기능주의와 갈등론 이런 거 혹시 사회 시간에 배우셨는지 모르겠어요. 에밀 듀르갱은 대표적인 기능주의자예요. 기능론자입니다. 그래서 기능론을 옹호했어요. 듀르갱이라는 사람은 was the first, 첫 번째 사람인데요. to promote science as a basis for making sociological decisions. 사회학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근간으로서 과학을 promote, 이렇게 장려했던 최초의 사람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사회과학이라는 용어도 어떻게 보면 듀르갱이 만들어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rooted in, root 하면 뿌리를 두다라는 동사잖아요. 프랑스의 정치적, 사회적 어떤 upheaval from 1870 to 1895, 1870년부터 1895년까지의 upheaval이란 표현은 어떤 대혁명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어떤 정치적 그리고 사회적인 대격동, 대혁명에 근거하여서 뿌리를 두고 있는 듀르갱은 believed, 믿었습니다. Changes in social institutions, 사회제도와 그리고 또 삶의 질에 있어서의 그런 변화들은 말이죠. occurred, 발생한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끊어가면서 읽을 수 있어야 해석이 잘 될 거예요. believed는 대절이 생략된 거고요.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 대절의 주어가 changes고 대절의 동사가 occurred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제도나 quality of life, 삶의 질에 있어서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occurred, 발생한다는 겁니다. 뭘 통해서요? Through political reform, 과학 어떤 정치 개혁과 and scientific advances, 과학 발전을 통해서 발생한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듀르갱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기능론자이면서 기능론의 어떤 그 사회학적인 결정 과정에 있어서 과학의 발전을 굉장히 추구했던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또한 he was the first, 그는 최초의 사람이었는데요. to suggest that, 대자를 제안했던. 자, 뭘 제안했냐면 to understand an individual,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one must not look at the individual, 그 개개인을 바라봐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나레이 법비구문인가요?
오히려 at the society or group in which that individual is a member. 그 구성원이, 그 개인이 구성원으로 있는 그러한 사회나 집단 전체를 바라보아야 한다라고 본 겁니다. 기능론자 입장에서는 개인을 관찰할 때에도 개인보다는 그 개인이 속해 있는 사회나 집단을 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개인보다는 사회나 집단이 가진 힘의 크기를 더 크다라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계속 가봅시다. 네, do you can believe, do you can 믿었다는 겁니다. 역시나 접속사 that 생략된 걸로 봐주시면 좋겠네요. 자, 뭐라고 믿었냐면 첫 번째, society was greater than its individual. 사회라고 하는 곳은 잠시만요. 사회라고 하는 곳이 결국 그 사회의 구성원들, 사회의 개개인들보다 was greater, 더 훌륭하다라고 믿었고, 두 번째로는 society's components, 그 사회의 구성 요소들, 사회의 구성원들이 had tremendous power, 엄청난 힘을 가졌다라는 거죠. 뭐 할 힘이요? To shape and influence human behavior, 인간의 어떤 행동들에 영향을 끼치고 또한 shape, 형성할 수 있는 엄청난 힘을 지니고 있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사회가 개개인들보다는 훨씬 더 위대하다라는 입장을 계속 고수하고 있는 거죠. 자, 또한 he believed, 듀르갱은 또한 믿었습니다. 역시나 접속사 that 생략된 거 눈여겨 봐주세요. Individualism, 개인주의와 and self-interest, 어떤 자기 이익이 threaten, 위협을 한다는 거죠. The cohesion of social institutions, 사회제도와 사회제도의 어떤 응집을 위협하고, 첫 번째는 사회제도의 응집을 위협하고요. 두 번째는요, undermine 하면 약화시키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undermine the authoritative nature of group life, 집단 생활의 어떤 권위적인 nature, 본질을 약화시킨다라고 믿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 듀르갱이라는 사람은 개인과 사회를 되게 갈등적인, 그러니까 개인이 사회보다는 힘이 약하고 그리고 개인성을 추구하는 것은 결국 사회의 어떤 집단성을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보았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되셨나요? As a result, 그 결과 따라서 앞에 있는 것이 원인이고 뒤에 있는 것이 결과입니다. Individual autonomy, 개인의 어떤 자율성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 지금까지 읽은 내용 토대로 개인의 자율성을 추구하면 집단의 어떤 그 사회성이 어떻게 돼요? 무너진다. 집단성이 무너진다. 이런 얘기를 가야 되지 않을까요? 개인의 자율성은 1번 was limited, 제한된다라는 건데요. by an individual's ability, 개인의 능력에 의해서 제한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나? 아니죠. 2번이요. was defined differently in each culture, 각기 다른 문화마다 다르게 정의 내려진다. 개인의 자율성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마다 다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3번이요. 개인의 자율성은 was guaranteed, 보장되는데 by the political forces of society, 어떤 사회의 정치적 힘에 의해서 보장이 되어지는 것이다. 개인의 자율성이 보장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4번이요. 개인의 자율성은 came, 도래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자율성은 올 수 있습니다. came, 올 수는 있는데 at the expense of 하면 무엇을 희생하여 이거죠. the good of the collective forces. collective forces 하면 집단 세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떤 집단 세력의 the good, 이것도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사회학 지문에서 the good이라고 하면 이건 이익이란 뜻이에요. 집단 세력의 이익을 희생하여 올 수 있다. 정답이네. 우리 집단의 힘과 그리고 개인의 자율성, 이 두 가지는 서로 상충되는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at the expense of, 무엇을 희생하여라는 표현 꼭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마지막 5번입니다. Should not have been mistaken for extreme individualism. 극단적 개인주의로 have been mistaken이라는 것 자체가 오해되다 이런 표현이니까 오해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해되었다는 얘기 있었습니까? 그런 얘기 없었는데요. 정답은 4번 명확하게 나오죠. 자, 이제 오늘의 마지막 지문이에요. 5번 지문. 여러분한테는 좀 가장 어려운 지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소했거든요. 이런 지문의 주제 자체가요. 빠르게 한번 같이 들어가 보죠. 역시나 빈칸은 맨 마지막 문장이 나오고요.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주어진 빈칸을 포함하고 있는 문장 안에 반전이 있었어요. 자, this is why 라는 표현 앞으로 관용적으로 그래서 라고 번역을 할 겁니다. 앞에 언급했던 이것이 바로 why 이하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표현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라고 번역을 할게요. It is misguided, 오해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오도된다라는 거죠. For politicians, 정치인들이 to 이하하는 것, that 이하라고 상상하는 것은 오도되는 것입니다. 이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오도된다는 단어가 있기 때문에 that 이하에 나온 내용은 사실 주어진 지문 내용에 의거해서 보자면 잘못된 정보여야 돼요. 맞습니까? 좋아요. 그러면 빠르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We tend to, 자, tend to 부정사 뭐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think of 나오면 뒤에서 as를 빨리 찾으셔야 돼요. A를 B로 바라보는 경향이 있다 이거죠. Specific vegetational or fuel types, 특정 초목이나 혹은 특정 연료 타입들, 특정 연료의 유형들을 all being more or less susceptible for fire. more or less란 표현의 첫 번째 의미는요, 거의란 뜻이고요. 두 번째 의미는요, 크든 작든, 그래서 대략이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지금처럼 문장 안으로 안겨 들어가 있을 때에는 1번의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거의, 대부분 이런 뜻이죠. susceptible이라는 형용사는 취약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화재에 되게 취약하다, 민감하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all being, 그 모든 것들이 거의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즉 특정 어떤 초목, 예를 들어 소나무는 잘 타고 화력수는 안 타. 예를 들어 보자면요. 실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은 석유는 잘 타고 그다음에 젖은 나무는 잘 타지 않아. 이런 연료 유형들. 이런 그 특정 초목이나 연료 유형들이 사실 거의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얘랑 무슨 얘기하는지 감이 와요? Yet, 그러나 what is also important. 그래, 그런 것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what is also important. 또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What makes up a particular vegetation or fuel complex. 그러니까 무엇이 그 특정 어떤 초목이나 혹은 무엇이 특정 연료 복합 집합체 이런 것들을 구성하는지 그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라는 겁니다. 즉 중요한 건 초목의 구성, 이제 특정 초목이 문제가 아니라 초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연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이것에 의해서 화재가 영향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좋습니다. Take for example. 예를 들어 볼게요. 자, take라는 것도 예를 들어 보자라는 동사가 될 수 있죠. The Northern Boreal Forest. 자, boreal이라고 하는 거 밑에 각주에 있나요? 없죠. 사실 이거 좀 어려운 단어인데요. Boreal Forest라고 하는 것은 아한대림을 가리켜요. 그래서 북방 아한대림이죠. 자, that are predominantly 하면 대개 이런 의미죠. 대개 made up of large areas of coniferous trees. coniferous란 표현 자체가 침엽수니까요. 침엽수 나무들인데요. 광범위한 영역의 침엽수 나무들로 구성되어 있는 바로 그 북방 아한대림을 예를 들어 보자는 겁니다. The Burning History, 그 북방 아한대림에서의 어떤 그 화재의 이력이죠. Burning History와 Susceptibility to Fire, 화재의 취약성은 has been found, 발견되었는데요. To vary, 굉장히 다양한 것으로 밝혀졌답니다. Across this community of plants, 이러한 그 식물의 군락들에 걸쳐서 말이죠. 그러니까 원인이 굉장히 원인이라기보다 화재 이력이 너무나 다양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화재의 취약성도 굉장히 다양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최근 연구는 데이터를 보여준답니다. The differences in the tree species composition in North America and Eurasian boreal forest. 그러니까 북아메리카의 아한대림과 유라시아의 아한대림의 어떤 나무종 구성에 있어서의 differences, 바로 그 차이들이 이게 주어져 explain, 설명해 준다는 점을 최근 연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뭘 설명해 주는데요? The differences in fires, 화재에 있어서의 차이점, 이것을 설명해 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화재의 종류도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So,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그러므로 the fires in North American boreal forest, 이 북아메리카의 아한대림에 있어서의 화재는 typically 전형적으로 tend to be high intensity crown fires, 고밀도의 crown fire라고 하면 수관 화재를 가리킵니다. 수관 화재는 밑에 각주에 있어요. 나무의 윗부분으로 번지는 불이에요. 그래서 그런 화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이죠. Many of these forests, 이러한 숲들 가운데 대다수는 are dominated, 지배되고 있는데요. 무엇에 의해서? By a particular suite of conifers. suit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물론 여기서는 지금 식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식물의 보통 무리를 가리킬 때 우리는 suite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특정 어떤 무리의 침엽수에 의해서 지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뭘 포함해서? 이거 구다음 건 안 봐도 되겠는데 침엽수의 예시인 거잖아. 블랙 스프루스라든지 잭 파인이라든지. 블랙 스프루스라고 하면 밑에 각주에 있습니다. 선생님이 별도로 예를 달아 놓았어요. 그래서 검정 가뭄비 나무라든지 아니면 뱅크스 소나무와 같은 이게 종류로 아는 것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거 몰라도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침엽수, 특정 종류, 특정 무리의 침엽수에서 지배되고 있더라 이 얘기죠. 반면에 대조적으로 The Boreal Forest Fires in Eurasia, 유라시아에 있어서의 어떤 아한대림의 화재들은 근데 유라시아 대륙에서는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숲은 무엇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나요? Spruce라고 하면 가뭄비나무, Scots pine 하면 구주 소나무, Larch 하면 낙엽송을 가리키죠. 근데 이게 뭔지 아는 건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무 종류가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런 그 유라시아 대륙에서의 아한데림의 화재들은 tend to be low intensity. 앞에서 북아메리카의 아한데림의 화재는 좀 high intensity라고 했죠. 고밀도 수관화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유라시아 대륙은 나무 종류가 다르다 보니까 low intensity surface fires. 그러니까 저밀도의 어떤 지표 화재라는 거죠. 그 위로 잎사귀 위로 막 번지는 그런 화재가 아니라요. 바닥을 타고 번지는 화재라는 겁니다. 나무 종류에 따라서 화재 종류도 다르다는 얘기를 또 한 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With less severe impact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덜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좀 우리 나무 종류에 따라서 화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화재에 조금 강한, 즉 뭐 예를 들면 방금 전에 언급했던 가뭄비나무나 아니면 스코스파인 구주소나무나 larch 낙엽송 같은 걸 좀 심어주면 화재가 뭐 급속도로 번지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교훈을 얻기도 하는데요. 자, 어찌되었건 this is why,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it is misguided for politicians, 정치가들이 dead이라고 상상하는 것은 misguided, 잘못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뭘 상상하면 잘못된 걸까요? 지금 핵심적인 내용은 뭐죠? 나무의 종류에 따라서 화재도 다 다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였어. 1번 Fire prevention, 화재 예방은 can be left, 남겨질 수 있다는 건데 to the local authorities alone, 지역 당국의 문제로만 남겨질 수 있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닌데요. 자, 2번이요. Forest fires, 산림 화재는 have nothing to do with, 무엇과는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이거죠. The spread of deforestation, 산림 파괴의 확산과는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도 아니에요. 주제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3번 Fires can be used, 화재가 사용될 수 있다는 건데 as a tool, 도구로서. 어떤 도구? To promote biodiversity and restore balance in forest. 숲에 있어서의 biodiversity 하면 생물 다양성이죠. 생물 다양성을 promote, 촉진하고 and restore balance, 어떤 균형을 복구시키는 도구로서 사용될 수 있다. 그게 오해입니까? 이건 장점 아닌가요? 근데 그런 장점도 언급된 바는 없고요. 4번이요. Certain climate and soil conditions, 특정 기후와 그리고 토양 요건들이 provide a favorable environment, 우호적인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거죠. For forest fires, 산림 화재에 있어서 말이죠. 지금 특정 기후가 문제되는 거였나? 토양 요건이 문제되는 거였나? 아니, 아예 전제 조건 자체가 잘못됐지. 나무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였잖아. 5번이요. Fire occurrence, 화재 발생과 and methods of control in one region. 한 지역에 있어서의 화재의 발생과 그리고 그 화재의 통제 방법은 can necessarily, 필연적으로 be applied to another, 다른 지역, another 뒤에는 region이 생략된 거겠죠. 다른 지역에 적용될 수 있다. 적용될 수 있니 얘들아? 아니, 북아메리카의 아한데림에서의 화재랑 유라시아의 화재는 성격 자체가 다르죠. 왜냐하면 구성하고 있는 나무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요. 이거네. 그러니까 한 지역에 있어서의 화재의 발생과 어떤 통제의 수단이 다른 지역에 필연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은 완벽하게 misguided, 오도되고 있는 거지. 오해인 거지. 정답은 그래서 5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죠. 선생님들 반성 많이 하고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요거보다는 조금 쉬운 질문으로 여러분과 함께 오프라인 수업에서